캐나다 소식.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할 때가 종종 있죠. 네, 맞아요. 특히 자주 나오는 어떤 동사들은 맥락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어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두 대, 바로 introduce랑 rein on, 이 두 동사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은 주제네요. 이 두 단어, 특히 캐나다 정치나 사회 뉴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 정책 방향이나 논쟁의 핵심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전에 나오는 뜻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뉴스 기사 속에서 어떤 그림으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야 뉴스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인트로듀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그냥 소개하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거죠. 근데 최근 뉴스에서 보니까 공공안전부 장관이 강력한 국경법 법안을 인트로듀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법안을 그냥 소개만 했다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정치, 특히 의회 관련 맥락에서 introduce a bill이라고 하면요. 그냥 소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법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처음 딱 내놓는 행위. 우리말로는 법안을 발의하다 또는 상정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 발의나 상정, 훨씬 공식적인 느낌이네요. 네, 입법 절차의 첫 단추를 꿰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거죠. 사실 어원을 좀 보면 그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어원이요. 네, 라틴어 인트로가 안으로라는 뜻이랑 듀처레, 이끌다는 뜻이 합쳐진 거거든요. 안으로 이끌다? 그렇죠. 새로운 법안이라는 것을 의회라는 공식적인 논의회장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자, 이제 이걸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의하다는 의미가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와, 어원을 들으니까 이미지가 확 그려지네요. 그냥 프로포즈, 제안하다랑은 또 다른 거군요. 인트로듀스는 뭔가 절차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물론 뭐 다른 맥락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다, 어떤 개념을 처음 안내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는 하죠. 그렇군요. 다른 기사를 봐도 자유당 정부가 국경개혁 법안을 인트로듀스 했다라거나 발의하고 나서 first reading, 첫 번째 심의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랑 같이 쓰이는 걸 보면 확실히 발의하다는 의미가 중요하네요. 명사용으로 introduc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rein in.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던데요. 아, rein in. 네네. 새로운 법안이 망명 신청을 rein in 할 것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줄인다는 건가? rein이는 구동사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rain이에요. rain. 이게 뭔지 아세요? rein, R-E-I-N. 글쎄요, 바로 말 고삐입니다. 고삐. 아, 말 탈 때 잡는 그거요. 네, 맞아요. 말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때 이 고삐를 당기잖아요. 네네. 거기서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뭐 비용 지출 아니면 어떤 세력 같은 것이 좀 과도하거나 통제가 안 된다 싶을 때 이걸 좀 강력하게 통제하다, 억제하다, 아니면 우리말로 딱 맞게 고삐를 죄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와, 고삐를 죄다. 이것도 이미지가 확 오는데요? 그렇죠. 그냥 줄이는 것, reduce나 제한하는 것, limit과는 좀 달라요. 뭔가 좀 과도하게 늘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서 통제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아하, 그럼 이 표현이 쓰였다는 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전에는 좀 느슨하게 관리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좀 지나친 상태라는 걸 전제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 뉘앙스가 깔려있죠. 그래서 rein in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좀 문제인데 바로 잡아야겠어 하는 좀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뉴스에서 정부 정책 설명하면서 이 표현이 나오면 아, 정부가 이 사안을 꽤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R-E-I-G-N, reign. reign. 아, 그건 통치하다 아닌가요? 여왕이나 왕이? 네, 맞아요. 군주가 통치하다, 군림하다라는 뜻이죠. 철자도 다르고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reign은 고삐, reign은 왕권.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이건 we need to rein in our spending 이고요. 빅토리아 여왕은 60년 넘게 통치했다.
이건 Queen Victoria reigned for over 60 years 예요. 전혀 다르죠? 아, 네네. 확실히 구분해야겠네요. 고삐 레인, 통치 레인. 알겠습니다. 다른 예시들을 좀 보니까 캐나다인들이 지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유럽연합이 거대 IT 기업들을 좀 통제하려고 한다. 중앙은행들이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기사에서도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오늘 이렇게 introduce와 rein in, 캐나다 뉴스 읽을 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두 동사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introduce a bill은 공식적인 법안 발의, rein in은 뭔가 과도한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억제한다. 고삐를 죄는 이미지. 이제 여러분도 확실히 감 잡으셨죠? 네, 이 두 단어의 정확한 뜻이랑 그 속에 숨어있는 뉘앙스까지 파악하시면 뉴스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입에 착 붙도록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영어 표현을 2번씩 읽어드릴게요. 듣고 같이 따라해 보시죠. Introduce a bill. Rein in spending, Introduce a bill. rein in spending.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사회 현상을 묘사할 때 어떤 특정 동사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그 사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 그냥 법안을 제안하다, propose a bill이라고 할 때랑 법안을 발의하다, introduce a bill이라고 할 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요. 또 망명 신청을 관리하다, manage asylum claims 와 망명 신청을 통제하다, rein in asylum claims는 표현이 주는 그 묘묘한 시각 차이 같은 것들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언어의 선택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캐나다 뉴스 이해와 또 영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